자, 두 번째 장면 가보겠습니다. 좀 전에 가기 전에 그 바닥에 보면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읽고 가겠습니다. 서술자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인물의 언행 등에 관해서 의견을 밝히거나 의견, 동그라미 1번이죠. 평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의나 이해를 구할 때. 하는 거동 좀 보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또, 어그로도 끄는 거야. 관심을 끄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건이나 인물에 관한 논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섯 번째. 그래서 주로 내 의견을 막 제시하거나 중간에 끼어들어서 혹은 이건 참 나쁜 일이야. 평가를 하거나 저놈 나쁜 놈이다. 혹은 나쁜 놈이 하는 저 거동 좀 보소 해서 관객들이 이렇게 앉아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동감 있게 표현해 주려면 서술자가 자꾸 끼어들어야 돼요. 이것을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자, 서술형으로도 나오고 반드시 한 문제 까다롭게 선택지 5개 쫙 나열해가지고 막 낼 거란 말이에요. 매우 구체적인 시간이야. 방학 때 왜 2학기 걸 막 하겠어요? 그죠? 이걸 시작해놓고 다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여고, 특히 배화 여고는 시험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분 계시죠, 그죠? 미세스 다우파이어가 아니라 미세스 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넘어야 할 대상은 오직 서.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춤추고 그 다음에 화려한 생일 잔치를 막 열고 있어요. 그 그림이 있죠. 자, 이때 여봐라 사령들아 해서 암행어사 들어갔어요. 너희 사또에게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리니 했습니다. 자, 지금 암행어사는 거지 행색을 하고 주도 면밀한 치밀함을 갖고 있죠. 좋은 잔치에 왔으니 이랬습니다. 좋은 잔치에 사용된 표현법은 반어법이죠. 나쁜 잔치인데 좋은 잔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했더니 저 사령의 거동보소 했습니다. 이거 서술자의 개입이죠.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 효과, 이걸 높이는 구어체입니다. 저 사령이 하는 거동보소, 우리 사또님이 거리를 금했으니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오만 그런 말은 내지도 마오. 결국 이 사령도 탐과 놀이의 일종이죠. 왜? 그 하수인이니까. 그죠? 등을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했습니다. 명관은 훌륭한 관리다. 반어법이죠. 자, 이때 운봉 영장이 거동을 보고 본관 사또에게 청합니다. 저 거린의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 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보냄이 어떠하뇨? 했습니다. 자,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센스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관대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운봉 영장의 역할은 사건 전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반어법이 2개 나왔죠? 좋은 잔치, 그리고 명관,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되죠? 자,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동보소, 어찌하니 명관인가,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이 2가지가 지금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본관사또 하는 말이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이렇습니다. 자, 표정과 말투가 어떠할지 상상해보자.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하오마는 해서 불쾌한 표정, 못마땅한 말투를 드러냈는데 많은 하는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겠다.
자, 변사또의 불편한 심정을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는 겁니다. 역시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자, 어사또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네가 받아라. 자, 이 말은 도적질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실컷 먹겠다. 왜? 진짜 거지처럼 보이려고 이틀 사흘 굶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오라입니다. 나중에 잘잘못을 가리겠다. 밧줄로 묶는단 말이에요. 너 이제 내가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네가 받아라. 그래서 너희들 도적질한 음식 내가 실컷 먹고 이따가 출동해서 너는 그냥 바로 끝이야. 이렇게 지금 속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운봉 영장이 분부하여 저 양반 듭시라고 하여라 해서 들어가 봤더니 당 위에 모든 수령 다과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가는데 이랬습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막 분위기가 막 고조되고 있어요. 진양조가 높아가는데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설의법이 사용되죠. 그래서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해요. 편집자적 논평은 뭔가 막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나쁜 놈. 이거는 문제다. 근데 여기는 통분하랴 했으니까 서술자가 끼어들어서 어사또의 상을 푸대접 받고 있는 그 상을 묘사한 거라. 근데 이 두 개를 구분해서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 올해도 안 할 겁니다. 그 2학년에 가면 배민욱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1학년 했을 때는 저거 하나하나 다 따져서 냈어요. 그분이 안 하시는 것만 해도 우리는 천만다행. 그냥 그 15세기 중세국어 기상천외한 거. 선생님을 키운 것의 8알은 배민욱 선생님이 너무 빡세게 했어요. 서진우 선생님은 그에 비하면 귀여우시죠. 그죠? 너무 귀여우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만 열심히 해도 이제 내가 점수가 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막 50점 나오거나 이럴 수도 있어. 그지? 여고에서 국어 50점은 그렇게 뭐 아주 드문 점수가 아니에요. 그지? 조금만 하면 한 70점 나오는데 문제 안 풀고 시험 보거나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나와요. 그지? 조금만 하면 70은 넘는다 우리가. 거기서 진짜 내가 좀 열심히 했다면 80은 넘어야 돼요. 그 다음은 이제 하늘에 맡기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80점대다 하면 몇 개만 더 마지막 그 퍼즐만 잘 맞추면 1등급 딱 1등급이 아니라 이제 90점대 10등 안으로 딱 들어가는 그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제발 2학기 때는 좀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통분을 한다. 막 어찌 막 분하지 않으랴 이런 얘기죠. 그치? 왜냐? 초라하게 상차림을 해서 그냥 던져주는 거야. 막걸리 한 사발 주고는 콩나물하고 막 깍두기 이런 거 주고 야, 한 잔 먹고 꺼져.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고 상을 발길로 탁 차면서 운봉영장의 갈비뼈를 가리킵니다. 갈비뼈. 갈비를 딱 가리키면서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했으나 먹고 싶다 이 말은 여기에서 동음이의어를 사용한 언어유희입니다. 말장난이죠. 언어유희. 자, 여기서 사용된 미학과 그 다음에 표현기법이 있습니다. 미학은 뭐냐면 골개미라고 해서 말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어떤 시스템, 체계, 지칭하는 의미 체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치? 사람 갈비 가리키고는 갈비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사람 갈비를 꺼내서 막 먹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인물이 재미나게 표현했지. 그래서 해학입니다. 풍자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긍정적 인물의 말이기 때문에. 개그 욕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갈비 먹고 싶다. 근데 사람 갈비하고 그 소갈비, 사람 갈비뼈와 음식의 갈비뼈, 갈비를 지금 동음이어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라도 잡수시오 했습니다. 여기 싹 다 잡수시오. 이렇게도 얘기했고 혹은 다리도 잡수시오. 이렇게도 됩니다. 왜? 여기 다리도 먹지. 다리도 뜯어먹어. 이렇게 해서 개그로 받아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되게 관대한 사람.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서 운봉이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런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좀 떨어지니 맛이 적사오니 차운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몽룡으로 인해 어색해진 잔치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죠. 두 번째는 몽룡을 내쫓으려는 구실이기도 하다. 보내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글 잘 못 쓰고 막 이렇게 거린이니까, 거지니까 얘가 뭐 학문이나 했겠어? 그러니까 대충 해가지고 확 쫓아버려야지. 내쫓으려는 구실. 이 두 가지로 시짓기를 하는 거야. 차운 한 수씩 한다 이 말은 양반들이니까 또 양반 그 폼을 잡으려고 한시를 쓰는 거예요. 시짓기 합니다. 그래서 그 유지우로 삼행시를 지어보자. 운을 띄워봐. 유 하면 뭐 유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 자, 그래서 이 차우는 운을 딱 띄우면 거기에 대해서 시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 역사상 가장 아름답다기보다 유명한 시가 등장하는 것이죠. 차운 한 수씩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랬더니 그거 괜찮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이 옳다 하니 높을 고자 기름 고자 두 자를 딱 내놓고 운을 달아서 시를 짓습니다. 자, 거린이 어려서 한십 개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반어법도 나왔죠. 그래서 술과 안주를 포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반어법이죠. 그냥 가기 민망하니 차운한 사사이다 하니까 운봉영주 어휴 그래? 하고는 필연입니다. 필연. 이 말은 붓과 그 다음에 벼루 이걸 준 거죠. 그죠? 이걸 내주니 자중 사람들이 다 짓지도 않은데 순식간에 글두기를 지었으니 그래서 몽룡의 학식이죠. 그죠? 뛰어난 학식.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사또의 행실을 감안하여 지었겄다 했습니다. 서술자가 직접 논평을 하는 거죠. 그 시의 이 내용은 백성들을 애민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본관사또의 정체를 감안했다 이랬습니다.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짓는 거예요. 시. 자, 뭐라고 했냐?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 만성고라 했습니다. 그래서 총눈학시 민눈학 가성고초의 원성고라라는 한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쭉 나와 있죠? 자, 이 시의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한시의 표현상 특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 우측 날개 메뉴에 보면 비유를 사용하죠. 그래서 백성의 고통을 피, 기름.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게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은유법은 원관념이 백성의 피와 백성의 눈물인데 술과 촌농에 비유했습니다. 보조관념. 이게 원관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조관념, 얘네가 원관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유법, 은유를 사용했고 두 번째는 대꾸를 사용했습니다. 1행과 2행, 3행과 4행을 서로 대꾸를 시킨다. 대꾸란 말은 서로 구절을 대칭시킨다. 두 개의 비슷한 구절을 대칭시키는 것을 대꾸라고 합니다. 3개 이상은 열거법이에요. 딱 2개. 그죠? 산은 우뚝, 물은 콸콸콸 이러면 어때요? 대꾸를 이루어요. 그지? 자, 기능은 탐관오리의 폭정, 이것을 횡포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고한다.
드디어 암행어사 출두가 임박했다 이 소리. 아시겠죠? 그래서 한시의 표현상 특징과 기능 시험에 100%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안 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서술형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선택형으로 나오느냐는 올해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 선생님이 파악해보고 요거야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술은 피요, 안주는 기름.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는 술과 안주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낸 거 아니냐.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이 떨어지고 했습니다. 촛농이 뚝 떨어지는 것은 백성이 눈물을 흘리는 거다. 노랫소리가 높단 말이야. 그죠?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노랫소리를 높이 울려 퍼질 때마다 백성들의 원망이 높았다. 자, 이렇듯이 지었으되 본관사또는 몰라보는데 나왔습니다. 본관사또가 몰라봐요. 자, 이것이 뭘까요? 어리석죠. 이 사람은 뭐 글 같은 거 적어줘도 뭔지도 몰라. 그렇죠? 네. 운봉영장은 글을 보며 속으로 불사, 아유 큰일 났다. 운봉영장은 금방 알아차린 거야. 일이 났다 하고는 아전들에게 분부하되 야야 일이 났다. 너희들 이거 다 준비해라.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땅땅땅땅땅땅 막 치면서 이 긴장감이 고조되죠. 공방불러, 돗자리 단속, 병방불러, 영마 단속, 사음보 연속체로 운문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관리 단속, 장면,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시를 썼는데 자칫 잘못하면 암행어사 같은 거라도 하나 등장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빼박이죠. 걸리면 바로 구속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한참 이렇게 요란할 때 얘는 근데 사정도 몰라요. 사정 모르는 저 본관사또 어리석죠. 여보, 운봉은 어디를 다니시오? 그랬습니다. 특히 여기서 방금 판소리 특징인 확장적 문체, 이것도 확장적 문체죠. 그죠? 맨 앞에 관청색 불러 다담을 올리라. 뭐 이거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면서 생동감을 주고 특히 단속하고를 전부 단속, 라임이 형성되죠. 그죠? 그래서 운율이 형성된다. 즉, 판소리 사설,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은 운문과 산문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듬감, 운율감이 형성된다. 여보, 운봉은 어디를 다니셨더니 소피 보고 들어오. 저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이 얘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굳이 암행어사가 출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 얘기를 해서 잔치의 흥을 깨고 싶지도 않고 자기가 충분히 단속을 해놨다라고 지금 생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잔치의 흥을 깨기 싫어 그냥 대충 둘러대었다라는 겁니다. 자, 운봉영장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착한 사람이죠. 그치? 약간 선한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틀렸습니다. 운봉영장도 단관오리야. 관대한 착한 악마. 알죠? 그 약한 영웅 시즌2 봤어요? 아, 그런 거 안 보나? 약한 영웅 안 봤어요? 넷플릭스에? 약한 영웅 보면 거기에 이제 나는 거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금성재. 얘가 그 빌런인데 낭만이 있어. 친구들 사이에 우정이 있으면 낭만 합격하고 걔네 막 도와줘. 근데 싸움을 엄청 잘하는 빌런.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걔가 아무리 낭만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깡패는 여전히 깡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본관사또 편에 서 있는 놈들이야. 자, 이때 본관사또가 술주정이 났어요. 그래서 분부하되 춘향을 급히 올리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도달했어요. 긴장감 최고조 되면서 어사출두가 시작되죠.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다 부터가 이제 어사출두 직전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 바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설이 보고 눈길 보내니 설이 중방 거동보소 그 무대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거동보소 하니까 저쪽에 있는 것처럼 묘사한다. 그게 역시 소설에도 그대로 그 문체가 반영됐다는 거. 자, 그러니까 결국
확장적 문체. 그리고 구어체. 서술자의 개입. 그리고 과장법. 생동감. 그 다음에 긴장감 고조. 이게 바로 이 장면의 특징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길게 늘어졌죠. 확장적 문체.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났죠. 어사출두 직전에 전부 막 준비한 다음 딱 눈짓하니까 저기서 딱 해서 나중에 싹 다 벗고는 암행어사출두요 하고 두들겨 잡으려고 때려 잡으려고 하는 거죠. 구어체입니다. 보소가 막 계속 반복됐죠. 그 다음에 서술자가 개입한 거야. 그게 거동보소. 그죠? 거동보소. 이 부분이 서술자가 개입한 겁니다. 과장법이죠. 왜 과장법이냐면 남원읍이 우글우글했다. 과장법이에요. 남원읍이 우글우글 하진 않지. 만약에 그 암행어사 출두하면 여기 앞에 그냥 거리가 뭐 사람들 수십 명으로 확 그냥 들이닥치는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기습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남원읍 전체가 우글거린다. 과장법을 통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암행어사 출두의 위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는 전부 생동감을 줘. 왜 생동감을 줄까? 원맨쇼죠. 판소리, 사설이라는 것은 혼자 다 하기 때문에 생동감 있게 묘사를 해줘야만 결국 관객들이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랬을 때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마패 요만한 거야. 근데 달 같은 마패를 지금 이렇게 갖다는 거야. 그죠? 달 같은 마패 햇빛같이 번쩍 들었다. 암행어사 출두를 막 부각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이런 요소들이 다 반영이 되었다. 자, 그 다음 가보시면 암행어사 출두야! 상황의 극적 반전입니다.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그죠? 과장법. 천지가 뒤집히는 듯. 과장법이 사용됐습니다. 초목금수인들 아니 떨랴, 특히 떨랴, 설의법이 사용됐죠.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와 풀과 짐승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금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어가던 호랑이가 갑자기 암행어사 출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새가 막 이렇게 막 날아가다가 암행어사 출두 참새가 막 짹짹 날아가다가 하고 떨어져. 이런 식입니다. 그죠?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암행어사 출두니까 나무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장법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그 암행어사 출두를 통해서 관리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박진감 넘치게 묘사, 부각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 호흡이 짧은 어구와 문장을 사용해서 긴장감이 나옵니다. 남문에서 출두야! 북문에서 출두야! 선생님 이거 봤는데 막 하더니 남문에서 출두야! 이렇게 하더니 저기서 북문에서 출두야! 막 이렇게 해요. 긴장감을 막 고조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아전들 들라! 외치는 소리에. 자, 보통 조선시대는 6개의 부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라고 하죠. 그죠? 이호, 예, 병, 형, 공. 그죠? 그래서 이조 판서, 예조 판서 이런 것처럼 그 지방 관하도 6개의 부서가 나누어서 행정을 했죠. 자, 그래서 육방이란 말은 이 탐관오리의 하수인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거기에 동참했으니까. 수령이 시키면 가가지고 농민들 막 두들겨 패면서 내놔! 해가지고 세금 막 걷어가지고 화려한 사치스러운 생일상 차려주고 막 이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등채로 휘닥닥 공형이다 했습니다. 주로 이렇게 뭐 공사를 하고 이런 거죠. 그 군대로 치면 그 공병 같은 거. 자, 그래서 호장, 이방, 수형리, 각고을의 세 구실아치인데, 자, 공형이요. 자, 여기 공형은 그 얘기가 아니군요. 네. 자, 그래서 구실아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죠?
조선시대 각 고을의 새 구실아치는 뭘 의미하느냐면 사또, 고을 수령의 최측근입니다. 호장, 이방, 수형리. 어이 여봐라 걔 있느냐면 예이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이방이죠. 그죠? 이방 바로 밑에 이제 그 최측근 비서 등채로 휘닥닥 했습니다. 맨 처음에 왜 공형부터 두들겨 패느냐? 가장 최측근의 인물이니까. 에고 죽겠다. 공방 하니까 공방. 자, 공형 말고 참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공방이죠. 공방은 뭐 이렇게 공사를 하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막 노역이 필요한 일에 막 그 일을 담당하는 거죠. 공방이 자리를 들고 들어오며 안 하겠다던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 속에 어찌 들랴 했습니다. 결국에는 갑자기 안 하겠다던 공방 뭔 얘기죠? 구실, 핑계를 대는 거죠. 등채로 휘닥닥 하니까 에고 박 터졌네. 됐죠?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막 이렇게 두들겨 맞고 막 아수라장이 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좌수별감 넋을 잃고 이방 호방 혼을 잃고 나졸들이 분주하네. 자, 여기 페이지 전체가 바로 풍자입니다. 풍자. 자,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 인물들을 희화화를 했어요. 희화화하는 것은 우스꽝스럽게 그렸다는 거죠. 따라서 이 자체는 해학적입니다. 부정적 인물들을 희화화해서 뭘 했냐면 권위를 추락시켜요. 자, 이렇게 권위를 추락시키니까 그 결과로 결국 비판의식을 드러내는 거지. 얘도 원래 이렇게 웃기는 놈이야. 그렇죠? 그래서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그렇지? 어떤 사람 막 별명 지어 불러갖고 막 이렇게 비웃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풍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부정적으로 뭘 생각한다. 학교 쌤들한테 왜 막 그 별명 지어 붙이죠? 왜냐면 그 항상 막 통제하고 이러니까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별명 지어서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풍자적인 요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다 쓰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열거법, 대구법, 대구법, 과장법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묘사했어요. 역시 장면의 극대화가 사용됐죠. 확장적 문제. 그러면 실감나게 묘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희화화를 통해서 심리를 아주 잘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풍자가 되죠. 그리고 사사조와 사음보 율격을 통해서 판소리, 사설, 문체가 반영되었다. 전부 세트로 같이 간다는 사실. 대구법, 과장법, 열거법 이것과 확장적 문체와 풍자나 해학적인 것과 판소리, 사설, 문체. 판소리, 사설, 문체 뭐가 있죠? 소연이? 판소리, 사설을 할 때 문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체? 말을 할 때 쓰는 문체. 말투를 그대로 드러낸 문체. 뭐라고 하죠? 입을 한자로 뭐라고 하지? 구어체. 알겠죠? 구어체. 구어체의 반대말은 그럴 문자, 문어체입니다. 그래서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하였다. 이런 것은 문어체죠. 그런데 거동보소 이런 식으로 갑니다. 말투가 나왔죠. 특히 저거는 전라도 사투리잖아요. 판소리가 실제로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 전라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삼남지방. 그래서 전라도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 여기에서 저남도 지방에서 그게 먼저 발전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모든 수령 도망갈 제 얘네들 이제 막 거들먹거리면서 풍악을 울려라 하고 옆에 기생들 막 끼고 막 술 마시고 이러고 있다가 암행어사에 출두해야 하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거동보소 인괴를 잃었어요. 인괴는 뭐냐면 도장통. 이 결제하는 도장이 제일 중요하지. 그치? 인괴를 잃고는 내 도장통 어디 갔어 해서 모르겠다 하고는 튀김 과자 강정 들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선생님이 왜 우스꽝스럽게 이걸 표현했냐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나도 굉장히 그 낭만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생동감 있게. 그지? 아, 이 사람이 들고 이렇게 막 도망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 저놈이 원래는 저렇게 거들먹거린 놈이 아니라 아주 비굴한 놈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 그죠? 병부입니다. 병부는 뭐냐면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군대를 소집하라. 딱 보여주면 지방에 군대가 탁 소집되는 거예요. 병부, 지금 정신 혼비백산했으니까 자기 소지품을 챙길 여유가 없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송편 하나 들고 막 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탕건입니다. 탕건이죠. 옛날에 양반들 이렇게 쓰는 모자 있죠. 그죠? 위에 쓰는 거. 탕건을 잃고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용수. 용수는 뭐냐면 죄인들이 이렇게 뒤집어쓰는 거. 이거 하나 쓰고 막 튀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 신분 숨기고 도망쳐야 돼. 암행어사한테 잡히면 이제 죽는 거예요. 자기 날아가고 그 다음에 삭탈 관직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관직에서 해임되고 감옥에 가야 되니까. 갓을 잃었어요. 내 갓 어디 있나 했더니 에라 모르겠다 소반 쓰고 막 가고. 칼집을 쥐고 있는데 칼을 못 찾았어. 칼집만 쥐고. 근데 지금 암행어사 출두했으니까 쫄았죠. 지렸어. 그래서 오줌을 질질 싸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지는 것은 검은고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무집행에 꼭 필요한 것을 잃고는 쓸데없는 걸 듣고 허둥대는 모습이다. 자, 이 풍자입니다. 풍자에서 특히 희화화가 두드러졌다. 자, 이 중에 앞권은 본관사또겠죠? 본관사또는 뭘 하냐? 똥을 싸요. 그러니까 준양을 올리라 이랬는데 갑자기 암행어사 출두하니까 똥을 싸버렸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멍석 구멍에 새양쥐가 눈을 뜨듯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뜨고 있는 거야. 그러고는 희화화가 나타요. 안으로 들어가서는 말도 헛나와요.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렇게 합니다.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왜 그럴까? 이 심리적 충격이 크단 말이에요. 말도 헛나와요. 자, 그래서 관청색은 지금 상을 내가야 돼요. 근데 아수라장이 됐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상이 없으니까 상이 막 다 뒤집어져 있죠. 지금 부서지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문짝 뜯어가지고 빨리 가자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비정상적이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서리 역졸이 달려서 후닥닥 두들겨 팼습니다. 에고 나 죽네. 이렇게 해서 사이다죠. 그래서 이 탐관 오리들이 전부 벌을 받는 암행어사 출두를 통해서 잔치가 완전히 아작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때 이 골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골이라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 직무 보시던 곳인데 내가 여기 뭐 암행어사랍시고 또 아버지 앉은 자리에 앉으면 자식으로서 예의가 아니다 이거죠. 효사상입니다. 대감이 좌정하시던 골이라 잡소리를 금하고 객사를 옮기라 하고 자리에 딱 객사 저기 이제 나그네나 아니면 뭐 손님들이 와서 대기하는 그쪽에 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 본관사또는 봉고파직하라 했습니다. 창고를 봉해서 얘가 얼마나 해 처먹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파직입니다. 일단 그 직에서 그죠? 네. 파면하는 거죠. 그죠? 작년 4월 4일 너무 행복했죠. 그죠? 주문 대통령을 파면한다. 그죠? 파면하는. 예, 너무 안전하지 않아요. 안정감. 예, 그분께서 나오실 수 없어요. 예, 죽기 전에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예, 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여기 있었다면 탄핵 기념 피자 파티 했는데 거의 뭐 1인 1판 정도 했었는데 예, 올해 16강이라도 올라갔으면 내가 해줄라 했는데 32강도 못 올라갔어요. 이런 개 베이비들. 자, 그래서 봉고파직입니다. 자, 봉고파직 직무수행이 딱 중단되고 창고를 잠갔어요. 지윤아, 창고를 왜 잠갔을까? 창고를 잠근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백성들의 수탈, 그지? 돈을 헤쳐먹은 게 있어요. 부정부패를 단속하는 거죠. 자, 창고를 봉하여 물자의 입출을 막고 직무수행을 중단시킨 다음에 잘못을 파악하려
재산부터 파악하는 거지. 그렇죠? 본관사또 본고파직입니다. 그래서 변학도가 지금 벌을 받는 거죠. 자, 절정사합니다. 사대문에 방을 붙이고는 옥형리를 불러요. 그래서는 내골 옥에 갇힌 죄수를 다 올리라 호령을 하니 죄가 없는 자는 풀어줄세. 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지. 당연히 춘향이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저 계집은 무엇인고? 일부러 이제 능청을 떠는 거죠. 자, 이랬더니 형리가 여쭈오되 기생 월매의 딸이온데 관청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사옵니다 하니까 무슨 죄인고 하니까 본관사또 수청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수절이 정절이라. 이것도 어때요? 언어 유희죠. 발음의 유사성이 나타나죠. 춘향이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수청 아니 들려 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로소이다. 어사또가 분부합니다.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에게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 소냐 이렇게 하면서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자, 춘향의 정절을 한 번 더 시험하는 거야. 굳이 시험할 필요가 없는데 재미삼아 한번 놀리는 거죠. 그죠? 이랬다가 요새는 거의 뭐 결혼도 못하고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남성으로 살아간다. 어떤 건지 모를 겁니다. 살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춘향의 정절을 지금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춘향이가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역시 반어법이죠. 내려오는 것들마다 다 그냥 대단하네. 아주 대단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사또 들으시오 하고는 춘향의 정절을 강조하는 것이 시로 나왔습니다. 층암절벽 높은 바위입니다. 층암절벽 높은 바위. 춘향의 정절이죠. 자, 시각적이죠. 정절의식입니다.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거야.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 바람분들 무너지며 왔습니다. 바람. 요것은 바로 시련이지. 청송녹죽 푸른 나무였습니다. 역시 시각적으로 춘향의 정절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물에 빗댄 거죠. 비유해서 청송녹죽입니다. 푸른 소나무, 그 다음에 푸르른 대나무. 그래서 층암절벽 높은 바위, 청송녹죽 푸른 나무는 결국 뭐냐면 고유어와 한자어 반복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층암절벽이라는 것은 높은 바위죠. 그죠? 청송녹죽이라는 것은 사실 푸른 나무를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층암절벽과 청송녹죽이 각각 있는데 고유어는 민중의 언어고 한자어는 양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중첩되게 썼단 말이에요. 중복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어 사용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중복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한국말 하면서 영어로 한 마디 더 붙여주죠. 유식한 척 하려고. 혹은 나 영어 이 정도는 해. 이런 거 티내려고. 혹은 영어 그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직도 우리말보다 영어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국어학원 이름을 영어로 짓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선생님은 그런 건 용납할 수 없어요. 그치? 완전히 그냥 완전 고유 훈생. 어때? 완전 고유어죠. 그죠? 국어학원은 적어도 우리말로 지어야지. 뭐 스키마가 어떠니 뭐라고 하더라. 클레오가 어떠니 아크로가 어떠니 막 별의별 막 희한한 국어학원이 많아요. 예, 근데 국어학원 클레오 국어학원 뭐야? 클레오. 나도 키 클래요. 죄송합니다. 예, 안 커요, 키가. 자, 그래서, 그런 분도 마옵시고, 어서 밥비 죽여줘. 자, 그래서 중복된, 중첩된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썼을까요?
한자어를 알고 있는 양반들이 몰래 몰래 와서 듣다가 이제는 아예 관객으로 딱 와서 판소리를 향유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쓴 이유는 향유 계층의 확대라는 겁니다. 향유했다라는 것은 누린다 이 뜻이죠. 그래서 판소리를 즐기는 계층이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양반들 입맛에 맞게 그래서 높은 바위가 바람분들 무너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시조처럼 또 이 대꾸도 안 맞고 그러니까 층암절벽 높은 바위 이러면 옳거니 층암절벽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정송녹죽 푸른 나무 옳거니 하면서 양반들 입맛에 맞춰준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생님 같은 이런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아재 개그하면 아하하 이렇게 한번 웃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양반들한테 대충 맞춰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그래서 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어젯밤에 옥문간에 와 계실제 천만당부했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오늘 내가 변사또 생일 잔칫날 죽게 될 것인데 제가 죽으면 저를 시신이라도 거두어서 우리 그 도련님 선산에 서방님 그 선산에 좀 묻어주세요. 집안에 이제 사람들 죽으면 묻는 산들이 있었다. 거기에 묻어주세요라고 했더니 춘향이를 이렇게 다독이면서 뭐라고 했냐. 어사또가 춘향아 염려 마라 설마 죽기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내일 내가 암행어사 출두할 거니까. 자, 이때 얼굴 들어 나를 보라 했습니다. 고개 들어 위를 딱 살펴보니 거린으로 왔던 낭군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 앉았구나. 이런 것도 다 구어체예요. 앉았구나. 반은 웃고 반은 우는 얼굴로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사낭군 좋을시고 남원읍내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의 봄이 들어 이화춘풍입니다. 이화춘풍은 중의법이죠. 그래서 춘향이 구원을 받았다. 혹은 이몽룡이 춘향을 구함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화는 오약꽃이란 뜻이죠. 근데 이시성 우리 보면 이 이러면 저 이를 쓰죠. 오얏 이자예요. 자, 그래서 북한 쪽에는 이 두음 법칙이 없죠. 그래서 오얏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다 리시예요. 리시. 자,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난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한참 일이 즐길 적에 춘향엄이 들어와서 가 없이 끝없이 즐겨하는 말을 어찌다 설화하랴. 여기에 또 춘향엄이 들어와서 아이고 이게 좋다 그러고 막 쭉 이어지면 너무 지루해지죠. 그래서 적절하게 장면을 생략하고 전환을 시켜서 속도감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간다. 여기서 서술자가 개입했죠. 서리법 나오면 거의 100% 개입입니다. 논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논평이라보다 개입이죠. 끼어들었다. 논평과 개입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결말입니다. 오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됐으니 어찌하니 좋을손가. 논평이죠. 평가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고전 소설에 아까 선생님이 인정기술, 행적, 후대와 평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평가가 나옵니다. 춘향의 높은 절개가 그래서 절개를 칭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의 요약과 마무리 역할에 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위가 위엄이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하다. 이때 춘향이가 남원을 하직할세 영귀하게 되었다면 귀한 신분이 되었지만 고향은 떠나야 돼요. 왜? 예전에 조선시대는
결혼을 하면 여성은 이제 시댁에 가서 그냥 평생 살고 친정은 평생 뭐 몇 번 와볼까 말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일비가 아니 되랴. 이 세 가지를 편집자적 논평이 3번 이어졌다. 그래서 춘향이가 지금 드디어 풀려났고 양반 신분이 되기 위해서 한양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고향과 헤어지려니 조금 슬프기도 하겠구나.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시가 들어가죠. 중국의 시인 왕유가 쓴 한시가 나옵니다. 놀고 자던 부용당아 너 부디 잘 있거라. 광활로 오작교며 영주각도 잘 있거라. 봄 푸른 해마다 푸르건만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쓴 시가 바로 중국의 시인 왕유가 쓴 산중송별 거기 있죠. 그래서 남원을 떠나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각기 이별할 때 길이길이 무거옵소서 다시 보기가 기약이 없네. 이렇게 해서 시로서 춘향의 그 내면 심리, 정서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이죠. 그죠? 정서, 심리, 표현 효과를 높이는 역할. 그죠? 그래서 서정성을 부각시키죠. 시는 보통 정서를 드러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해피엔딩, 정서와 심리 표현 효과가 높아진다 이거예요. 서정성이 높다. 자, 이때 어사또는 좌도와 우도의 읍들을 다 순찰하여 민정 살피고 서울로 올라가 임금께 절하니 판서 참판 참의들이 입시를 했다 했습니다. 입시는 궁궐로 들어와서 임금을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입시하시어 보고서를 살핀다. 임금께서 크게 칭찬하시며 즉시 이조 참의 대사성을 봉하시고 그 다음에 춘향으로 정렬 부인을 봉하신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정렬 부인입니다. 정렬 부인. 자, 이게 뭘까요? 바로 사회적 승인입니다. 뭘 승인 받았어? 신분 상승이죠. 너 이제 더 이상 천민이 아니라 너도 양반 부인이야.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았다. 신분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렬 부인, 민중의 소망. 민중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게 담겨 있나요? 인간 해방. 그죠? 그 다음에 신분제 극복. 다시 말하면 평등 사상이죠. 자, 그래서 은혜에 감사드리고 물러나와 부모께 배우니 성은을 못 잊어 하시더라. 이때 이조판서, 호조판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무총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다 지내고 퇴임한 후에 정렬 부인으로 드디어 춘향을 향한 호칭이 뭘로 바뀌었죠? 정렬 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더불어 백년 동락할세 부부가 되어 한평생 같이 사는 거예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정렬 부인에게 3남 3녀 6남매나 낳았어요. 모두가 총명하여 부친보다 더 낫더라. 그죠? 후대를 기술하죠. 후손을 기술합니다. 일품관직이 대대로 이어져 길이 전하더라 했습니다.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춘향전 절정에서 결말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제 문자 올려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는 이 과제들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 지문 일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